네, 반갑습니다. 구단 유상하라고 합니다. 요새 날이 참 좋은데요. 이 아름다운 봄날을 잘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지금 공부담을 발표하러 올라왔는데 실수됐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공부라고 할 것이 없어서, 특히 요즘 공부를 잘 안 하고 있어서 참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한번 그 공부담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이 앞에 나설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때 하지 못했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도 사실 사정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더 이상 미루지 말자. 그다음에 솔직히 그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그 느낀 느낌과 감상, 그 감상이라도 좀 내놓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쓴소리를 좀 듣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여기 올라오니까 제가 저기 있을 때 이렇게 바라보던 교당의 모습이 완전히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같은 대상이고 같은 교당인데 이 위치에 따라 좀 이렇게 달라 보이는구나, 그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상에서 늘 한결같이 그 법회를 이끌어 주시고 그 설법해 주시는 저희 교감님, 그 다음에 교무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보이는데. 제목이 AI 시대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지금 누구나 아시듯이 AI 시대라고들 합니다. 근데 어쩌면 지금이 그 AI 혁명의 초입에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 누구나 자기가 애써 뭘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AI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일을 시키면 AI 이 친구가 시킨 일을 곧잘 해줍니다. 근데 지금까지 반응들을 보면 만족도가 그리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 공부담을 AI한테 시켜봤습니다. AI한테 일을 시킬 때는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 주문을 좀 정확하고 자세하게 해줄수록 답이 좀 잘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제 깐에는 이렇게 넣어봤어요. 보이시는지. 가장 많이 쓰는 챗 GPT한테 넣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원불교에 입교한 지 2년 정도 지났어. 처음에는 서태산 대종사님의 일생을 평전으로 읽고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의 깨달음에 감동했어. 차츰 정전과 대종경을 읽으면서 교리를 알게 됐고 지금은 교당에 다니고 있어. 부처님 말씀 중에 무아를 알게 돼 실천하려고 노력 중이야. 이런 내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교당에서 수행담으로 발표하려고 하는데 너무 길지 않게 정리 부탁해. 이렇게 넣어봤더니 불과 2초? 3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초,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얘가 쫙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다 여기다 옮길 수는 없고 이거를 좀 줄여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제 말을 근거로 해서 보이시나요? 제 말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줬는데 1번 만남, 시대를 앞선 선각자와의 조, 이렇게 쫙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과정, 교리 공부를 통한 마음의 길 찾기. 그 다음에 3번 실천, 나를 내려놓는 무아의 공부. 그 다음에 4번 다짐, 은혜를 갚는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쭉 정리를 해주는데 지금 이건 좀 축약을 해서 정리한 거긴 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들어갈 내용은 얼추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수정 보완하고 내 느낌을 좀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걸로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내놔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이 수행담이 저의 수행담일까요? 아니면 저게 뭐 AI도 인격이 있는 것이라면 AI의 수행담일까요? 그리고 저 같은 뭐 모든 개인, 그 다음에 이 중생을 포함한 어떤 전체로서의 나, 어떤 뭐 집단 지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집단 지성의 결과물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효율적이지만 오히려 제대로 판단하기 뭐가 답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그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AI 시대에 나는 무엇이며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이 제가 저 자신에게 그리고 교당의 도반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인데 AI 시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느끼고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시대가 본격화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뭐 일자리는 급격하게 흔들리고 쪼개질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일, 그리고 관리하는 일 정도의 일, 이런 일은 없어지고 통합 분석적인 어떤 판단의 역할들만 저는 살아남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이 말은 지금까지처럼 저처럼 그다음에 뭐 우리 이 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처럼 어떤 안정적인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별로 남지 않게 될 거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훨씬 더 불안해지겠죠.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 인간관계는 계속해 고립화되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런데 결혼과 가족의 필요성도 점점 줄어들 겁니다. 1인 가구 그리고 반려동물의 증가 현상은 이미 뭐 대세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물론 노동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생활은 편리해지고 이런 것들은 효율성 측면에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여기에 이 변화에 잘 적응하시는 분들은 이제 물론 훨씬 더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잘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AI 시대가 본격화되면 나라고 하는 이 개인의 주체성은 더욱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너, 나, 뭐 우리, 그들 사실 이런 구분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작업 환경만 보더라도 분업화돼서 잘게 쪼개져 있던 일들이 사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통합되고 하나로 합쳐지고 약간 지금 이런 경향이 이미 각 작업에서 각 일자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변화가 오고 있는 시기에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 애초에 문제의식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화두로 사실 무아를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근데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무아를 말하게 된 계기는 도대체 뭐였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 스스로 판단할 때 저는 제가 이제까지 쌓아온 업과 습에 의해서 유난히 좀 분별심이 강했다. 그렇게 스스로 느꼈어요. 근데 이제 운불기에 들어와서 또 느끼게 된 것이기도 한데, 근데 사람을 보면 첫 인상만으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단정 짓는 버릇,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약간 사람을 대하는 이런 게 굉장히 강했다. 이제 오랫동안 방송기자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빨리 판단을 내려서 빨리 그거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
어떤 이런 버릇이 더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의 이런 그 섣부른 이런 분별심을 그 가라앉히는 데에는 무아의 가르침이 저한테는 굉장히 지표 처방처럼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없고 네가 없고 이런 구분이 필요가 없으면 구분이 없으면 제가 섣부르게 판단을 할 일도 훨씬 그리고 거기에 얽매일 일도 훨씬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저 같은 고민을 하신 분이 저 말고도 아마 또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무아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니고 이제 뭐 약간 그러다 보니 이제 뜻밖의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는데 내가 없는데 모든 게 다 이제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만사가 허무하고 이제 의욕이 사라지는 이런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죠. 뭐 음식도, 돈도, 명예도, 뭐 심지어는 뭐 밥 먹는 것도 뭐 이렇게 뭐 계속 밥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어떤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수행을 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뭐 약간 이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실 이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왜 붓다가 이 무아를 강조했는지 이걸 한번 또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정리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붓다가 무아를 강조한 거는 사람들의 집착을 없애기 위함이었다. 그 중생이 재물욕, 식욕 등 온갖 욕심에 집착하면서 스스로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붓다는 그 욕심 중에서도 가장 끈질기게 마지막까지 붙들고 놓지 못하는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 이 나라고 봤습니다. 또한 그런 나는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자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그 그거마저도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허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제 고통이 생긴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도 좀 생각을 좀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 불변한 내가 있다. 그런 생각은 결국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 뇌가 만들어낸 그 개념에 불과한 거 아닌가. 그러므로 그 허무하다는 감정, 또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내가 존재한다. 이런 생각, 이걸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나라고 불리는 존재가 태어났고 언젠가 죽을 것이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 그 다음에 지금의 삶이 가치가 있네 없는 이런 판단들. 근데 이런 모든 게 사실상 내 머릿속에 오랫동안 쌓여온 이제 업과 습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실상 그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은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약간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실상 무아를 생각하면서 느끼게 되는 이런 허무함이나 허무주의 이거를 극복하는데 원불교가 아주 우수합니다. 아주 타고난 우수성이 있다는 것을 또 여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항상 생각하려고 하는 거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진공묘유인데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모든 게 외부의 무엇을 우리가 뇌에서 투영한 결과일 뿐 사실상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공을 진정으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냥 공이 아니라 진공이라고 하죠. 진공묘유인데 그러면 묘유는 이제 묘하게 있다라는 말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 무엇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끝내 그 묘하고 조화로운 실체를 정확하게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어쩌면 사실은 힘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과학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외부 대상을 우리는 뇌 안에서 매핑, 그리고 있지만 사실상 정확한 실체는 AI 시대가 되어도,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저는 제대로 알 수 없을지 모른다.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불완전한 이 눈 대신에 우리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레이저, 뭐 CT, 뭐 초음파, 뭐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 이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까지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뇌 속의 정기적 신호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실체 자체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좀 더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만들어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의학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기술이 우리를 좀 더 안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과학은 이 미신들을 좀 더 과학적인 기반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론상 서원문에 깃든 원리인데요. 이론상 서원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제 바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게 작성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늘 이론상 서원문에서 제가 가장 마음속에 항상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 이름하고 비슷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뭐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한가 보다. 근데 왜 능이성 유상하고 왜 능이성 무상한가? 결국은 이제 만상과 만법이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 아닌가. 대종사님께서 우리 마음의 본연의 자리에 들어가면 다 텅 빈 것이다. 없는 자리를 수용해야 모든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물론 텅 비어 있지만 거기에는 영지의 광명이 가득 차 있고, 또 성성하고 조화롭게 물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물론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소태산의 뜻.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건데, 깨달음이 먼저, 그 다음이 수행. 대종사님께서 우리 마음작용을 정확히 이제 꿰뚫어 보고 정전 개교의 동기에서 밝혀주신 그대로 파란 고해의 중생을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의 깨달음과 수행법을 전하셨는데,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자신의 깨달음이 붓다의 깨달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붓다가 깨달은 바를 대종사님께서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종사님께서는 오히려 육체적인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우리 중생들이 수행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겁게 인생을 살기를 바라셨던 건 아닐까. 그래서 정전의 맨 앞에 이론성의 깨달음을 두었고, 그 뒤쪽에 이 시대에서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수행법을 정리해 놓으셨고요. 이걸 보면 깨달아야 원만한 수행이 가능한 것이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가르침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중생들이 쌓아온 업과 습을 효과적으로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수행편에 정리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일일이 꼼꼼하게 마치 시험 보듯 우리 수행 정도를 점검하라고 계문까지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애초에 문제의식이 AI 시대에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거창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이 시대에, 그 다음에 앞으로의 시대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개교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이 표만큼 가장 시의적절한 표현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I 혁명의 시기에 우리의 뇌는 어떻게 해서든지
훨씬 더 정교하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계속 정교하게 그 어떤 가짜의 허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우리가 분명한 어떤 명확한 통찰, 이게 없다면 우리가 오히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어떤 더 이득 보는 것보다 더 괴롭고 힘들어지는 어떤 이런 고통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이 개교표가 지금 이 시대에,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정말 타이밍이 절묘한, 정말 적확한 그런 문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으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부단 최은철입니다. 저는 어제 완도에서 배로 1시간 소모도라는 작은 섬이지만 아직 오염되지 않은 청정 지역과 너무 좋은 곳을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유무념 실천은 인과 보응의 이치를 믿고 깨달아가는 공부입니다. 인과 보응의 이치를 믿고 깨달다는 문장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다르고 선하게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보답이 돌아온다는 우주의 법칙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자신의 삶에서 진리를 체득한다는 뜻입니다. 몸소 체험하여 깊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인과 보응은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연결되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선한 행동에는 선한 결과가 있고 악한 행동에는 악한 결과가 따른다는 도리입니다. 이치는 사물의 정당한 도리나 우주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믿고 깨닫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내 삶의 모든 현상이 인과의 결과임을 확신하고 내 마음 깊이 느껴 삶의 태도로 실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40대 후반에 위암 진단을 받고 위를 다 절제하고 항암 치료를 12번까지 받았습니다. 치료받고 힘들 때마다 원불교를 믿고 의지하며 법신불 사은님께 늘 기도와 기도로서 감사와 기도로서 안심과 힘을 얻게 되었고 지금까지 후회 없이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도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더욱더 정진하고 실천해가는 공부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0주년을 저희가 맞이했기 때문에 이걸 30주년사로 꾸미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여타원님께서 총 지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09년 11월에 저희가 아까 그 편집위원단을 꾸리고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길사님, 그 다음에 장산 전도원님, 진산 김정진님, 그리고 회장님 물론 당연직으로 같이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총 책임으로 이제 여타원님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막연했어요. 그리고 옛날 30년이니까 적은 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97년도부터는 그 전자 파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기록이 잘 남아 있었는데 그 전의 기록, 특히 초창기 한 10년 정도는 굉장히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캐비넷에 있는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수작업으로 그걸 하나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주 구세주 같은 일이 굉장히 그 구세주가 나타났는데요. 제가
원불교 출판사에 그 이북 출판 관련 협의를 가서 거기에 원불교 백년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원불교 백년사를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저희 서신교당의 초창기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기록을 하신 분은 우리 지금 여기 참석하신 용타운 김재은 교무님과 부교무님 신지겸 교무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자료를 남겨주셨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특히 우리 호사님이 이런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단히 조예가 깊으셔서 마지막에 굉장히 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잘 끝까지 오히려 제 일을 다 대신해서 출판사의 협의라든가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큰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두 가지 감상을 얻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30년 동안 어떻게든 이 기록을 정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좀 그 체계를 갖추어서 예를 들면 방송반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이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 서신교당 교도분들이 대단히 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낙생활을 누리는 이 은혜의 울타리가 좀 국한을 넓혀서 좁게는 여기 서신동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또는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우리 서신교당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두 가지 감상을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총지휘를 해주신 여타원님 그리고 호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당 전 교도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옵니다. 이상 간단히 경과 말씀드렸습니다.